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종암경찰서가 지난달 26일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서울 북부지검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또 지난달 중순에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전광훈 목사와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관계자 35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합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퇴진까지 요구하면서 온갖 비방과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일삼던 이 전광훈 씨. 전광훈 씨나 이 김문수 씨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의 형사처벌을 위한 청구서가 속속 날아드는 모양새입니다. 이 전광훈 씨는 이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불법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있어요. 다만 구치소에서 2달가량 생활을 하던 중에 보석이 받아들여지게 되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 허가를 해주면서 그 재판과 관련이 있는 자들, 재판 관련자들과의 그 만남이나 연락, 집회 참석은 제한을 하고 보석 허가를 해줬죠. 그러니까 사실상 내용을 보면 가택연금 비슷하게 그 보석을 허락해줬는데 요즘 전광훈 씨는요, 자중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듯이 예전처럼 기세 등등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종암경찰서가 자신을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은 이 전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무슨 발언으로 명예훼손을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모니터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아는 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 전광훈 씨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비난을 이어왔죠. 그러면서 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방, 비난 이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 1월 28일 경남 진주 문산체육관에서 이 전광훈 씨가 시국 기도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집회 때 이 전광훈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국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완전히 굳히려고 하다가 내가 조국이가 쓴 논문을 다 읽어봤어요. 석사학위 논문을. 논문 제목 자체도 얼마나 웃기는지를 알아요?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란 말이야. 소비에트 연방에 대한 형민법에 관한 연구야. 그게 조국 논문이라고. 다 읽어봤더니 결국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냐?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 이 소리야. 거기에다가 한국교회란이 또 나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를 없애면 돼요? 그럼 청중이 안 돼요! 라고 그러죠. 미친놈이지. 그런데 우리가 10월 3일날 광화문 광장에 엄청 모여가지고 조국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니까 조국이가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께서 이 먼 진주에서 버스를 대절하여 10월 3일날 광화문 광장에 오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조국을 쫓아냈더니 조국보다 10배가 더 센 누구라고요?
청중들이 추미애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청중들이 다음 조국보다 더 센 사람이 추미애다라는 사실을 아느냐면 조국 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을 추미애가 했다는 추미애 현 장관이 이어서 취임한 사실도 있겠지만은 이런 내용을요 전광훈 씨가 여기 그 진주에서만 한 게 아니고 대전, 일산, 울산, 부산 여러 군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이미 본 거예요.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추미애 이렇게 외치죠.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추잡한 년 말이야. 추잡한 이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 시켜가지고 추미애의 논문을 또 보니까 한술 더 떠요. 뭐냐?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 땅은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청중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땅을 문재인에게 갖다 바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죠. 그런데 대낮에 멀쩡하게 그런 말을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진주에서만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에서 같은 비슷한 약간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전광훈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의 논문을 읽어봤다고 자꾸 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논문은 소비에트형 민법에 관한 연구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석사 논문의 경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석사 논문의 경우는 제목이 그러니까 1989년 서울대학교 그 법과대학 논문이고요. 석사 논문인데 1989년도에 이런 제목으로 썼더라고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 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예요. 1917년부터 1938년까지. 당연히 이 논문에는 앞서 전광훈 씨가 뭐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 뭐 교회를 없애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 전혀 없거든요. 없어요. 제가 이 논문을 입수를 해서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이런 논문이 석사 논문으로 통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있지도 않는 사실을 전광훈 씨는 여기저기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떠들고 다녔고 이 거짓말을 공공연하게 하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거예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사람 명예를 훼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청중,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본 수만 명, 수십만 명 될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조국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 논문도 자신이 읽어봤는데 대한민국 모든 부동산 땅은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이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의 석사 논문은 연세대 경제대학원에서 쓴 2004년 WTO 하의 한국 농촌 발전 전략 연구라는 논문이고요. 농촌 애머너티, 이 농촌 애머너티 개발을 중심으로 이게 이제 부제인데 이 논문에도 당연히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명백하게 이 거짓말로 사람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건데 어떻게 해서 이 전광훈 씨는 이런 일들을 공공연하게 할 수가 있었을까? 아마도 법무부 장관 정도 되면은 이 조국 법무부 장관, 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도 되면은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이 명예훼손으로 해서 고소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계산이 깔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유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예훼손하면 유명인들이 그걸 특히 공무원들일 경우에 피해 당사자가 이 명예훼손으로 대응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노린 것 같아요.
그걸 노리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런 짓까지 서슴지 않았던 건데요. 근데 다행히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그 피해자인 조국 전 법무장관의 경우는 명예훼손 정광훈 씨의 그 명예훼손에 대해서 처벌 의사를 밝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서울 북부지검에 경찰이 송치를 한 거죠. 넘긴 거죠. 그러지 않았더라면은 이에 대해서는 또 처벌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천만다행히 조국 전 법무장관이 처벌 의사를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정광훈 씨가 뭐 여기저기서 지금 다 떠들고 다녔었잖아요. 같은 내용으로. 그리고 이제 자신이 기소 의견으로 지금 중앙경찰서에서 북부지검에 넘겨졌는데 이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 전광훈 씨 주변 인물들 있잖아요. 전광훈 씨랑 같이 집회를 다니고 이렇게 떠들고 다녔던 이런 내용을 들었던 그 현장에서 같이 듣고 또 연사로 참여했던 그런 자들 어느 누구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살펴보니까 현재 이렇게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정광훈 씨가 의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라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이미.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전혀 이런 방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자신의 그 죄악에 대해서, 그 범죄에 대해서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광훈을 여전히 추종하고 정광훈의 각종 집회에 참석하고 정광훈이 정말 현 정부로부터 억울하게 탄압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버젓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로 사람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고 계속해서 온갖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지금 몇 건입니까?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뭐 이런 것들로 수많은 지금 건수로 검찰에 넘겨져 가지고 좀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정광훈 씨.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뭐 자신 보석 신청을 할 때는 생명이 위태하다 지금 자신이 몸이 안 좋다. 그래서 집에서 가료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보석을 해달라고 간청하던 자가 또 6.25 무슨 현장 탐방을 다니고 말이죠. 또 신학 특강을 하고 집회를 하면서 참 어이가 없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대통령감은 자신이래요. 대통령감은. 그런데 자신은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통령에 나가지는 않지만은 대통령 적임자는 자신이라는 이따위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어이없는. 그런 망상에 빠져 있어서 지금까지 그런 범죄를 일삼았던 것으로도 보이죠. 그런 망상에 자꾸 빠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이에 대해서는 또 이제 분명한 심판이 뒤따를 것 같은데 적어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교도 생활은 최소한 10년 이상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광훈을 여전히 추종하고 좀 박해받고 있는 어떤 그 순교자처럼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얼빠진 분들 좀 정신 좀 차리시고 제발 이 범죄자 이 정광훈에 대해서 더 이상 추종하고 옹호하는 행위를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분이라도 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거니까 좀 제발 좀
상식적인 좀 눈을 가지고 정광훈 씨 같은 그런 사람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좀 각종 그런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와 이런 걸로 해서 오염되는 일들이 가짜뉴스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오염되는 일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1,000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